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개그우먼 김희연입니다. 하루를 시작해서 하루를 끝내고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있으면 끝나는 일요일이 있고 매달 1일 우린 새로운 달의 첫날을 만나고 또 한 달을 보내고 나면 또다시 시작되는 다음 달을 준비하죠. 그렇게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또 두 달이 세 달이 되면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고 새해 소원이나 희망을 이야기하는데요. 언제나 시작하는 순간과 마지막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뭔가 거창하게 생각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순간이 아닐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날짜나 시간, 시작점이나 마지막 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성실하게 보내고 있는지 또 노력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들이 몸과 마음을 성장시키는 거 아닐까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서울 광진구 광진경희안의원 곽도원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셨어요. 원장님, 네. 지난 시간에 조선 왕비와 또 세자빈들의 임신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근데 이 비결이 지금 현대에까지 사용되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 흥미로웠는데요. 네. 저도 한번 이 왕실에서처럼 왕비처럼 출산 관리를 그렇게 해서 또 출산 후에 보약을 먹으면 얼마나 더 건강해질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미니 강의 준비해 주셨나요? 이 질환은 전 국민 중에 모르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요? 오늘은 바로 사마귀라는 질환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사마귀 정말 모르진 않는데 네. 저는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어서. 진짜로요? 네네. 그러시군요. 네. 네, 이게 정말 놀랄 일인가요? 네. 사마귀 살면서 한 번쯤 걸려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한 번도 안 걸리고 싶다니. 네, 주변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어릴 적에 네. 엄지손가락에 사마귀가 생겨가지고 네. 그 외과에 가서 예? 마취를 하고 인두를 찢어서 뗀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그 흉터가 지금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정말요? 혹시 이렇게 사마귀가 걸리는 분이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글쎄요. 그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네요. 그 통계에 따르면 네. 우리나라에서 사마귀로 인해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2008년에는 19만 5천 명, 네. 2011년에는 29만 8천 명, 2016년에는 45만 2천 어머나. 명으로 이게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병원에 내원한 사람들의 숫자이고 실제로는 연구들에 따르면은 이런 숫자보다 한 5배에서 10배 정도로 이 사마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사마귀를 보면 종류가 뭐 한 가지가 아니라 네. 정말 여러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사마귀들도 생긴 것들이 참 다양해서 네.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뭐 차이가 있는 건가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 이 사마귀가 근데 혹시 뭐 때문에 생기는 건지 알고 계세요? 글쎄요. 그냥 피부가 딱딱해진다. 뭐 네, 이런. 약간 굳은 살처럼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수포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마귀들도 번지고 있고, 뭐. 번지고. 네.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 뭐 티눈이랑 사마귀의 차이가 뭐냐, 뭐 네, 이런 맞아요. 질문들도 굉장히 많고, 네. 또 이게 사마귀가 맞느냐 물어보는 분들도 많고, 또 저 어릴 때는 저도 사마귀가 뭔지 잘 모르니까 네. 사마귀를 뜯어보면 가운데 막 검은 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심이 사마귀를 키우는 거구나, 막 이래서 그거를 뭐 뽑아야 되냐 이런 생각들도 해보고 그랬는데, 네네. 이 사마귀는 그 다름 아니라 바로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그 인유도정 바이러스라고 네. HPV 바이러스라고 말하는데 이 바이러스가 피부에 침투해가지고 생기게 되는
질환이고요. 그렇군요. 그 부위에 따라서 이름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이따가 차근차근 할 건데 네. 그리고 바이러스도 한 종류가 아니고 지금 밝혀진 사마귀 바이러스만 170종류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거기다가 더 추가로도 밝혀지고 있는 중이고요. 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네, 지금 이 바이러스에 따라서 생기는 부위들도 조금씩 다르고 모양도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사마귀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먼저 네.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자, 제가 그림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사진을 좀 준비해 오셨네요. 네, 여기를 보면은 종류가 좀 다양하죠. 네. 8가지를 일단은 사진으로 찍어 오셨는데 네. 정말 예. 이 중에 어떤 모양 제일 많이 보셨어요? 이런 모양 제일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예, 보통 사막이라고 써 있는 저 사진을 가장 많이 본 것 같은데요. 네, 이 보통 사마귀는 흔히 볼 수 있는 사마귀인데 네. 온몸 어디에든 생기는 사마귀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중에 주로 뭐 손등이나 뭐 얼굴이나 네. 뭐 입술, 뭐 귀 이런 데 잘 발생하고요. 어, 그 바이러스, 사마귀 바이러스 HPV 2형, 4형, 27형, 29형 뭐 이름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네. 이런 것이 원인으로 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가 손발톱 근처에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름을 별도로 해서 조갑사마귀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저 그냥 조갑 사마귀를 봤을 때는 사실 저게 사마귀인가? 이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경우는 손발톱을 자꾸 물어뜯어서 생기는 거라고 여기가 그냥 뭐 문제가 생긴 거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네네. 알고 보면 물어뜯어서 여기에 무슨 상처가 난 그런 게 아니고 사마귀를 앓고 있는 경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도 물어뜯는 것으로 인해서 사마귀가 더 번지게 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이 손발톱 근처에 뭔가 거칠거칠한 이상한 형태가 생기면은 이제 내원을 해가지고 사마귀인지 아닌지 감별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조갑 사마귀 저렇게 손톱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네. 손톱 옆쪽으로 네. 약간 습진처럼 네네.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네. 무슨 주부 습진인가?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근데 조갑 사마귀 같은 경우 방치하면은 이제 네. 손발톱 주변뿐만 아니라 손등이라든지 이런 데로 점점 올라오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빠른 진단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여기 보이는 이 실사마귀라는 것인데요. 네. 실사마귀는 이렇게 일반 사마귀가 동그랗게 올라오는 것과 달리 네. 실처럼 길쭉하게 생기는 특성이 있습니다. 눈 위에 저렇게 생기는 경우가 많은가요? 네, 실사마귀는 눈 같은 곳에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고 뭐 입술 근처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 사마귀 유형은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는 보통 사마귀랑 같은 2형, 4형, 27형, 29형으로 인해 생기기도 하고 네. HPV 1형으로 인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사진에 지금 나와 있는 모습은 네, 이 눈 바로 눈썹, 속눈썹이 있는 바로 위에 네, 마치 여드름이 좀 많이 나와 있는 듯한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 어떤 분들은 뭐 점 같은 걸로 오해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진짜 이게 눈 시야에도 조금 영향을 주겠어요. 만약에 크기가 뭐 매우 커진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커질 수도 있나요? 네, 근데 보통은 이 정도 크기로 많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사마귀라는 것은 번질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처음에 작은 크기로 생긴다 하더라도 네. 내원을 해가지고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사마귀가 있는데 네. 바로 이 편평사마귀란 겁니다. 이거는 피부 얼굴 좀 볼 쪽 같은데요. 네, 조금 잘 보이시게 뒤로 좀 이동할게요. 네. 이 편평사마귀는 보시다시피 납작하게 생겨요. 그게 편평사마귀인데 네. 그래서 편평인가요? 네, 오. 납작하다 해서 네. 영어로 보면 플랫이죠. 네, 그렇죠. 김이나 주근깨 이런 걸로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렇겠는데요. 근데 김이나 주근깨 같은 뭔가 막 생기는데 네. 약간 볼록볼록하다. 예, 스포 형태고 그리고 빨갛게 무슨 반점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네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수포처럼 물이 차 있진 않지만 어쨌든 기미와는 다르게 볼록볼록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화상을 입은 듯한 느낌도 들고요. 뭐 사진으로 보기에는 그런 느낌이 좀 드시죠? 네. 근데 실제로 보기에는 화상보다는 거뭇거뭇한 게 올록볼록한 느낌으로 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것들도 번지는 질환이고 네. 얼굴 같은 데 많이 생겨요. 아,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원하셔서 진단받는 게 중요하고 네. 사마귀 그 바이러스 원인 바이러스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사마귀와는 편평 사마귀는 뭐 3형, 10형, 28형, 49형 이런 것들이 주로 원인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족저 사마귀가 있는데 네. 사실 병원에 가장 많이 내원하는 것이 바로 족저 사마귀 때문입니다. 발바닥에 많이 생기고 네. 또 딛는 부분에 네. 발 앞쪽으로 앞꿈치 쪽으로 딛는 부분에 많이 생기는 것 같네요. 예, 맞아요. 딛는 네. 부분에 많이 생기고 또 족저 사마귀 특징은 자꾸 눌리기 때문에 네. 사마귀 유형이 좀 납작하고 또 여기 보면 하얗게 보이죠? 네, 올라왔네요. 이 마치 하얀 것이 예. 네. 마치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사마귀라기보다는 좀 티눈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 족저 사마귀는 티눈과 혼동을 많이들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티눈과의 차이라고 하면 네. 그 정확히 압력이 가지 않는 부위에도 사마귀가 생기고 예를 들어 발가락 사이에도 생깁니다. 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까만 점 같은 게 보이긴 하네요. 네, 그리고 그 사마귀의 특징적인 네. 그 까만 점들이 네. 이게 보입니다. 아. 사마귀의 경우에는. 네. 그래도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발에 있는 땀들 때문에 네. 사마귀가 부풀어가지고 뭐 가루를 날리기도 하고 아이고. 네, 뭐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발바닥 사마귀 같은 경우도 뭐 HPV 1, 2, 4, 27, 29 보통 사마귀가 크게 다르진 않아요. 원인 바이러스가 네. 그런 것들로 인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음부 사마귀가 있는데 음부 사마귀는 우리가 곤지름이나 콘딜로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네. 음부 사마귀는 그 알고 있다시피 성병의 한 분류라서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렇군요. 한 번의 접촉만으로 50% 정도가 전염이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죠. 네. 이것이 전염이 되면 바로 전염되는 것이 아니고 한 2, 3개월 정도 잠복기가 있군요. 그렇죠. 잠복기가 있다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 사마귀라는 것도 있어요. 네. 이것도 흔하게 뭐 주변에서 보이는 케이스는 아닌데 네. 입안에 사마귀가 생기는 경우예요. 아, 혓바닥 쪽과 또 네, 볼 혓바닥이랑 안쪽? 볼 안쪽에 네. 이렇게 생긴 사진이죠. 이 구강 사마귀는 음부 사마귀처럼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생기기도 하고 그냥 일반적인 이유로 뭐 손에 있는 사마귀를 물어뜯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입속에 이렇게 사마귀가 생기게 되면 네. 정말 전염성이 많아질 것 같은 게 뭐 음식도 계속 우리가 네. 먹게 되고요. 네. 입은 안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안에 공간이 작기 때문에 네. 더 많이 퍼져서 굉장히 힘드실 것 같네요. 다른 부분들도 그렇지만. 네. 근데 그 전염성이 이제 구강 사마귀도 그래서 그런 전염되는 거를 조심을 해야 되고 네.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음부 사마귀. 그리고 모든 종류의 사마귀가 사실 전염은 조심은 해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렇다고 해서 사마귀가 있는 사람들을 너무 피하거나 그럴 것은 없는 것이 네. 이 음부랑 구강 사마귀를 제외하고는 네. 사마귀의 원인은 몸의 정상 면역이 떨어져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은 잘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환자들 보고 이럴 때 제가 환자들의 사마귀를 만진다고 해서 저한테 옮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몸 면역 체계가 정상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 외에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그 사마귀라고 불리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어떤 거죠? 바로 물사마귀라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네요. 이 물사마귀는 여기 사진은 없어요. 네. 제가 왜 안 넣어놨냐면은 그 일반 사마귀랑 조금 분류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이런 일반적인 사마귀들은 HPV라는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고 네. 물사마귀는 물사마귀 바이러스라는 원인 바이러스가 따로 있습니다. 이 물사마귀 바이러스는 이 사마귀 바이러스 쪽보다 네. 오히려 그 두창 바이러스 아시죠? 천연두 아시죠? 네네. 그 두창 바이러스랑 같은 계통의 바이러스에 속합니다. 완전히 다르네요. 네.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이 사마귀 바이러스랑도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네. 어쨌든 두창 바이러스, 그 폭스 바이러스 쪽 계통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특징이 사마귀와 비슷해서 네. 사마귀라는 이름이 붙게 됐습니다. 사마귀처럼 이렇게 주변으로 번지는 특성이 있고 네. 이 물사마귀도 또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마귀 쪽으로 분류를 하게 되고 두창 바이러스와 같은 계통에 속하긴 하지만 네. 이 사마귀와 치료법이 유사합니다. 오히려 치료법에 있어서는
그렇군요. 사마귀가 네. 물론 사진으로 준비한 거 외에도 많다고 얘기를 해주신 거 보면 네.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무섭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렇게 사마귀가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네, 원인은 이제 우리가 그 미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이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겠지만 우리 몸의 근본 원인을 네. 알아보면 바로 이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긴 것이 원인입니다. 그렇군요. 몸이 어떤 정상 상태를 벗어나게 되면 내 몸에서 약한 부위에 아니면 문제가 있는 부위에 이렇게 사마귀가 자라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몸의 면역 체계를 이제 올바로 바로잡는 것이 중요해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뭐 상처가 난다든지 이래도 그냥 제대로 아물잖아요. 네. 이 면역 체계 문제가 있는 분들은 상처가 나면 그 자리에 사마귀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사마귀가 잘 생기기도 하고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면역을 이렇게 잘 지켰더라도 생기는 경우 지금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치료가 참 궁금해요. 치료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치료는 이 사마귀 치료 방식이 네. 좀 다양해요. 뭐 냉동 치료 이런 것도 있고 레이저 소작술, 레이저로 지져버리는 거죠. 예. 말이 그리고, 무섭네요. 네. 그 제가 어릴 때 받았던 것처럼 그 외과적으로 이렇게 인두로 지져서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약물을 바르는 방법도 있어요. 그 약물 바른 약물들이 상당히 독한데 하여튼 네. 그런 약물들을 바르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러한 여러 종류의 치료법들 중에 네. 제일 효과가 좋고 지속력이 있는 것이 바로 뜸 치료와 봉약침 치료입니다. 한방 치료군요. 네. 그 중에 이 뜸 치료는 사마귀가 사멸될 수 있는 고온으로 사마귀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유명 병원인 그 워싱턴 메디컬 센터에서도 네. 이 사마귀 치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마귀가 사멸될 수 있는 43.3도 이상의 고온의 치료법을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뜸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레이저도 고온이에요. 그렇죠. 그렇겠죠? 레이저 태워버리는 거니까. 네. 차이점은 뭐냐면은 뜸은 고온을 주면서도 그 심부 깊숙이까지 온도를 올려줍니다. 겉에만 싹 지져버리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사마귀의 뿌리가 있는 부분에까지 사마귀를 바이러스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혈류를 원활하게 해줘서 이게 몸의 면역 체계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생긴다 그랬잖아요. 네.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면 그 부위의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겠네요. 그렇게 해줘서 사마귀를 치료함과 동시에 재발을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레이저 소작술의 경우에 재발률이 여러 치료법들 중에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뭐 뜸이든 냉동치료 모든 치료법 포함해서 재발률이 높은 편인데 네. 그것이 겉에 것들만 제거하기 때문에 재발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 뜸 치료의 경우에도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스티커 뜸 네. 혹시 뭔지 아세요? 어떤 건가요? 스티커로 돼 있어요, 뜸이.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로 붙여가지고 오. 그 뜸을 태우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걸 간접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살에 직접 닿지 않게. 타는 게 닿지가 않습니다. 그거 말고 직접구라는 게 있어요. 네. 직접구는 그 쑥을 실처럼 말아서 네. 살에 붙여 살을 실제로 태우는 방식입니다. 이 직접구는 그 사마귀 치료 말고도 네. 그 중풍 예방을 위해서 족삼리랑 현종이라는 자리에다 직접구를 뜨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족삼리와 현종이 흉터가 남아요. 근데 이 사마귀 치료에 직접구를 쓰면은 네. 흉터가 남지 않습니다. 신기하네요. 그죠? 네. 왜냐하면 사마귀가 피부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직접구가 이 사마귀만 태우고 그 안에 있는 정상적인 피부가 아직은 없겠지만 네. 나중에 새로 자라는 피부에는 영향을 주질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물론 조금 더 욕심을 내 가지고 네. 나중까지 그렇게 정상 피부에도 직접구를 한다면 흉터가 남게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남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중풍 예방을 위해서 뜸을 뜰 때는 네. 그 뜸에 좀 통증을 일으켜요. 맨살을 태우기 때문에. 예. 사마귀의 뜸 치료를 할 때는 별로 통증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마귀가 덮고 있어져. 그렇군요. 네, 뭐 이게 고마운 건지 뭐 안 고마운 건지 모르겠는데. 고맙지는 않죠. 그냥 네. 이것 때문에 온 거니까. 네. 네. 그리고 뜸 치료의 경우 건강보험도 적용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비용도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아까 뜸이랑 봉약침이 효과가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봉약침 치료가 있는데 그 봉약침은 원리가 네. 조금 다릅니다.
뜸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가 사멸할 수 있는 온도로 네. 온도를 올려줘서 치료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봉약침은 몸 안에서 온도를 올려주는 게 아니고 그 맞은 자리에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게끔 해서 사마귀를 치료해주는 효과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뜸이랑 봉약침이랑 치료 과정을 보면은 과정이 네. 조금 다른데요. 아, 뜸 치료를 하면 사마귀가 겉에서부터 조금씩 벗겨지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네. 봉약침을 치료를 하게 되면은 사마귀가 어느 순간 똑 하고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경우가 정말요?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안에서 왜냐면은 그 면역 반응이 활성화돼 가지고 얘가 자라지 못하게 안에서 밀어내 버리는 그런 원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좀 더 단축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네요. 예, 그 실제로 그 속도를 보면은 네. 두 개만 각각 한 것에 대한 속도를 보면은 네. 봉약침이 약간 더 빠른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두 개를 같이 시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행하는군요. 그렇군요. 이 사마귀가 생긴 부위나 또 정도에 상관없이 다 그냥 이 봉약침과 뜸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그렇군요. 사마귀가 그 약한 분들은 약한 대로 이런 치료가 좋고 네. 심한 분들은 또 심한 대로 무조건 이런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면역 체계가 문제가 생긴 거라 그랬잖아요. 네. 뭐 손등에 조그맣게 하나 있다 이런 분들은 뭐 뜸 한 번, 두 번 떠가지고 치료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내 몸 전체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면역을 일단 올려야죠. 그래서 그 면역 체계를 정상화시켜주기 위해서 그 면역력을 올려주는 한약을 같이 복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원장님께서 치료 기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네. 한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그 빠른 경우는 네. 정말 한 번만에 낫기도 해요. 그런데 그 좀 심한 경우, 그렇다면 참 좋겠지만 예, 빨리 한 번만에 나으면 끝나면 좋겠지만 네. 심한 경우는 뭐 길게는 6개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뭐 결국 길다고 할 수는 없는 게 네. 뭐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3년, 4년 이렇게 된 분들이 오세요. 네, 그런 분들이 6개월 만에 치료가 된다면은 뭐 굉장히 빠른 거죠. 그렇겠네요. 네, 뭐 심지어는 뭐 10년 뭐 이렇게 되는 분들도 아주 드물지만 있습니다. 근데 왜 아주 드무냐면 사실 사마귀는 치료를 안 하더라도 뭐 2, 3년 지나면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막 10년씩 갖고 있는 분들은 몸에 진짜 문제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치료 사례가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치료 사례도 제가 이제 좀 그림으로 같이 준비를 했는데 네네. 예, 라디오로는 아쉽게 잘 안 들리겠지만 예. 네, TV로 보시는 분들을 네. 위해서라도 준비했습니다. 설명을 좀 자세히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치료를 나눠서 가지고 왔는데 네, 오른쪽 발바닥이네요. 네, 발바닥입니다. 네, 왼쪽인 것 같죠? 왼쪽인가요? 네. 그렇군요. 발바닥입니다. 왼쪽 발바닥에 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발가락 이제 밑에 쪽으로 네.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벗겨질 것 같이 이렇게 하얗게 올라와 있고, 네. 그리고 새끼발가락 바로 밑에 쪽에 까맣게 이제 점처럼 생긴 모양이 있네요. 그렇죠. 네. 이 점은 근데 저희가 뜸을 뜨려고 점을 찍은 자리입니다. 그렇군요. 네. 사마귀 점은 이거보단 실제로는 작아요. 사진으로는 네. 잘 안 보입니다. 어,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그 네 번째 발가락 밑과 다섯 번째 발가락 아래, 그리고 네. 그 발가락 사이, 그리고 발바닥에 이렇게 사마귀가 번져 있죠. 네. 발등 쪽에도 있는데 어. 제가 이제 그 지면상 사진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네네. 환자분의 경우에 뜸 치료를 했고 동시에 네. 한약 치료를 받았는데 내원하기 전에 8개월 정도 냉동 치료를 받으셨다고 해요. 네, 낫지 않아서 내원을 하셨는데 뜸 치료를 받으면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이 낫는 것도 낫는 거지만 지금 여기 사진 보면 굉장히 깨끗하게 나왔죠. 그러네요. 이 점은 뜸 칠하신 거죠? 예, 뜸 뜨려고 네임펜으로 찍어놓은 네네. 자국입니다. 예. 정말 깨끗해졌네요. 네, 근데 이 환자분이 말씀하시길 네. 치료가 안 아파서 좋다. 오. 냉동 치료 받을 때 거의 10분의 1 통증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마귀는 치료가 되게 됩니다. 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나요? 이분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기간이 걸렸습니다. 좀 오래 걸렸죠? 네. 굉장히 오래된 분이었고 사진으로는 이래 보이지만 이 발가락 사이에 벌려보거나 발등 쪽으로 보면 무지하게 사마귀가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한 많이 호전되는 거랑 완치되는 거의 기간이 조금 다른데 일반적으로 이 정도로 심한 분들도 한
2달, 3달 정도 치료를 받으면 많이 호전이 되는데 그 다음에 남은 뿌리를 뽑는 데까지도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가 걸린 거네요. 네. 네. 그리고 이 아래 같은 경우는 봉침을 맞으신 분인데 네. 이게 무릎 밑 쪽이죠? 정강이 쪽이네요. 네, 정강이 쪽이에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발에서부터 사마귀가 시작됐는데 처음에 대학병원까지 갔대요. 너무 심하니까. 네. 대학병원 가서 레이저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를 받고 나서 사마귀가 오히려 더 번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번지게 되는 거냐면은 사마귀 근처에 무슨 상처라든지 이런 게 생기게 되면 네. 사마귀가 더 번지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레이저 치료도 그 치료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일종의 그런 상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상처를 만들면서 동시에 그 부분의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키질 않으면 네. 그 상처 주변으로 사마귀가 더 번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더 오래 걸리셨던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분은 거의 한 4년 정도 사마귀가 되셨다고 하는데 네. 레이저 치료를 받고 더 번져서 네. 또 다른 병원에 가서 냉동 치료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냉동 치료를 받는 도중에는 더 번지지는 않았는데 네. 낫지가 않아서 이제 내원을 하셨어요. 굉장히 오래되셨죠? 네. 그래서 이 정강이 부분에서 이제 사마귀가 생겼는데 네. 발도 치료를 받고 있고 정강이도 같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발 사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네. 그러면 발부터도 다 저렇게 점같이 이렇게 하나 빨갛게 정강이 쪽에 하나 지금 동그라미를 쳐 두셨는데 네. 발 쪽에도 저렇게 동그란 수포처럼 생긴 형태들이 많이 있었던 건가요? 발은 이 정도가 아니고 지금 네. 요 위에 있는 부분이 한 3배 정도로 번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정도 된다고 해도 기간은 뭐 제 예상으로는 비슷하게 걸릴 거로 생각되는데 왜냐면 최대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기 때문에 네. 이 정강이는 이 윗사례와 조금 구분을 두기 위해 정강이 사진을 가지고 왔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위에 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근차근 깎여 나가듯이 사마귀가 떨어져 나갔다고 하면 네. 이 아래 분은 봉침 치료를 봉침 치료 받고 하셔서? 여기 보면은 자국이 거의 안 보이죠? 네. 그냥 똑 하고 이 뭉텅이가 떨어져 떨어졌나요? 나왔습니다. 기간 한 2주 정도 걸렸고요. 그거밖에 안 예, 걸리나요? 굉장히 빨리 호전됐죠. 그러면 이 뜸 치료와 봉침 치료를 함께 병행을 한다면 훨씬 더 시간도 단축이 되겠네요. 네, 물론입니다. 뜸이랑 봉침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그렇군요. 분 다 그 면역력을 올리는 한약 치료는 함께 받으셨고요. 아랫분은 지금도 치료받고 있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게 한번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게 마무리가 아니고 네. 이제 계속 경과 관찰도 해야 되고 발 같은 경우는 발에도 이런 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는 중인데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사마귀가 있는 경우에 한의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혼자 해결해보려고 애쓰기보다 빠르게 가까운 한의원에 찾아가서 진찰도 받아보고 치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원장님의 강의가 사마귀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곽도원 원장님께서 사마귀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위클리 건강 캠페인.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상식과 정보 중엔 잘못 알고 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죠. 아리송한 건강 상식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 봐야겠죠. 원장님, 머리가 아플 때 한쪽만 아픈 걸 우리가 편두통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이 편두통과 두통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네, 그렇죠. 편두통이랑 두통이 뭐가 다르냐? 네. 네, 엄밀히 말하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네. 편두통은 두통의 한 종류입니다. 네. 두통이 근데 다만 편두통으로 올 경우에는 좀 특징적인 증상들이 많이 보이는데 뭐 구역감이라든지 뭐 빛을 싫어한다든지 네. 소리에 민감해진다든지 뭐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두통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분류로 나뉘게 되는데 네. 그 해부 조직학적으로 분류를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몸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분류를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해부 조직학적으로 분류를 나누게 되면은 네. 뭐 검사상 원인이 없는 그런 두통도 있고 제일 많죠. 그런 두통이 제일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축두 동맥염이라든지
아니, 눈에 문제가 생겨서 온 두통도 있어요. 어. 녹내장 같이 안압이 올라가면은 두통이 같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뇌종양이나 뇌출혈, 뭐 뇌압 상승, 뇌염, 뇌수막염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근본 원인 분류로는 네. 두통이 단지 머리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 몸에 문제가 있어서 네. 그 발현이 머리로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본 원인 분류로는 부위에 따라서 정두통은 이마라든지 뭐 네. 이 머리 뒤통수라든지 이렇게 아픈 게 정두통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편두통, 이렇게 옆으로 한쪽만 아픈 측면으로, 게 네. 편두통. 그거 말고도 다른 원인으로 풍한두통, 습열두통, 아, 네. 그리고 이름이 좀 어렵죠? 네. 거력두통, 그 담골두통, 기골두통, 네. 열골두통, 습골두통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좀 알아듣겠네요. 네, 이제 좀 몸 들리세요, 건강, 이제? 마음 건강 MC를 했더니 이제 조금씩 알아들리네요. 이제 네. 열쪽도 알겠고, 습도 알겠고, 네. 기도 알겠고, 네. 예, 많이 배웠나 봐요. 대충 뭘 네, 이해가 되시죠? 네네. 예를 들어 기골두통이라고 하면은 우리 흔히 기가 화하다고 얘기를 네. 하잖아요. 온몸에 힘이 없는 노인분이 막 머리가 띵 하고 이러면 그건 기골두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도 빈혈이 있는 분들도 기골두통일 가능성이 높고, 네. 그 열골두통은 뭐냐면은 가슴이 갑갑하고 머리가 아프다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심장의 열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경우입니다. 갱년기 증상으로 좀 네. 힘들어하는 분들 중에 네. 가슴도 답답하고 머리 두통도 너무 심합니다. 이런 분들이 거기에 좀 해당하는 건가요? 그런 분들은 열골두통인 경우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그 습열두통일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분류들을 잘 나눠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네. 그리고 약물이 원인이 돼서, 약물이 남용이 원인이 돼서 오는 두통도 있고, 술을 많이 먹어서 그죠? 그런 경우 네, 있죠. 생기는 맞습니다. 두통도 있고, 또 생리 중에 나타나는 그런 생리가 원인이 돼서 오는 두통들도 있죠. 네. 그 이런 각각의 경우마다 보이는 양상들이 다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흔히들 머리가 이제 아프면은 뭐 뇌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네, 다만 뭐 급작스럽게 깨질 머리가 아프다든지 네. 뭐 참을 수 없이 아프다든지 너무 지속적으로 뭐 1년 내내 뭐 2, 3년, 뭐 4년 이렇게 아프다는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심각한 질환일 수 있으니까 자세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답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클리 건강 캠페인 곽도원 원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를 만나봅니다. 튼튼모감 튼튼모감. 네, 오늘 주인공은 도라지입니다. 도라지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곽도원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네. 도라지 제가 소리하면서 이거 참 많이 먹었거든요. 네. 그런데 효능을 조금만 알아서 좀 많이 알려주세요. 네. 도라지 뭐 반찬으로 유명하죠. 네. 목 쓰는 분들 뭐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뭐 도라지도 먹기도 하고 뭐 네. 이렇게 뭐 담가서 먹기도 네, 하고 뭐 맞습니다. 알아서들 잘들 드십니다. 아, 도라지. 그렇군요. 근데 이 도라지는 우리가 요즘도 반찬으로 많이 먹지만 네. 의서에도 심지어 반찬으로 많이 먹는 약재다 오. 이렇게 나와 있을 정도로 옛날부터 사계절 내내 반찬으로 먹었던 하여튼 유용한 음식이자 약재입니다. 그렇군요. 그 목에 좋은 걸로 가장 유명한데요. 네. 이 도라지가 들어간 약인 향성파적한이라는 유명한 약도 있습니다. 이 약은 뭐 의사라든지 뭐 가수라든지 강사 이런 분들이 뭐 목을 쓰기 전으로 목을 네. 보호하기 위해서 먹는 약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렇군요. 그 도라지는 이러한 효과 외에도 기침이나 뭐 가래, 뭐 코막힘, 뭐 천식 이렇게 폐나 목구멍 이쪽 네. 기관지 관련된 그 모든 질환들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도 일반적인 그 우리 감기 있죠? 네. 그런 감기라든지
아니면 좀 전에 편두통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네네. 그 일반적인 두통들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뭐 위로 열이 많이 뜨는 분들, 아니면 옆구리라든지 뭐 가슴 같은 데가 뭐잘 결리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치료 효과들은 아셔야 될 것이 네. 이 도라지를 먹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좋아지는 건 아니고 예. 맞는 사람에게 맞게 적용을 할 때 이런 효과가 발휘가 되게 됩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목에 좋은 것은 맞기 때문에 네. 그 목 많이 쓰는 분들은 예. 반찬으로도 복용을 좀 많이 하시면 좋고, 그렇다 지나치시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네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정도 수준으로 매일 먹으면 좋고, 아니면은 그 향성파적환 같은 그런 약들로 평소에 목을 관리해 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좋은 정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찐든보감 오늘은 도라지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이 되는데요. 원음 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 TV 284번, SKBTV 309번, LG U 플러스 287번, 딜라이브 15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금강방송 796번, 제주 KCTV 375번, 모바일 에브리온 TV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MHz입니다.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원음 방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곽도원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버님 본인 상담이십니까? 예.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키는 1m 67이고요. 네, 나이는 만 70세고요. 네, 몸무게는 64kg예요. 네. 지금 제 옆에 곽도원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실까요? 예, 저는 다름이 아니고, 이, 왼쪽 눈꺼풀이 부어요. 네, 그런데 왼쪽만 분 게 아니고, 왼쪽이 10이면, 오른쪽은 한 3 정도로 이렇게 부어요. 네, 그런데 다른 데는 뭐 몸이 붓거나 이런 데는 없고 네. 눈 왼쪽 많이 분 왼쪽 눈꺼풀도 이 눈썹 바로 밑에서부터 껍질만 이렇게 부거든요. 네. 뭐 다른 증세는 없고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그 윗눈꺼풀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예, 웃는- 눈꺼풀이요. 네. 얼굴은 안 부으세요? 예, 2주 정도 되셨나요? 부으신 지가? 이것이 저 왼쪽 눈꺼풀이 부었다 내렸다 한 지는 한 1년이 넘었어요.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부었다가 또 낮에는 또 빠지고 계속 그랬는데 요즘 와서는 부어가지고 내리지도 잘 않고 그러네요. 이것 때문에 병원 가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이제 눈 이상 있나 싶어서 이제 안과는 가본 적이 있어요. 네. 이제 안과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우선 내과를 가보세요. 이래서 이제 내과를 갔더니만은 내과에서도 별나 그렇게 뭐 저거를 안 오고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네요. 어르신, 그 눈꺼풀이 붓는 게 어르신 예. 느낌에 눈꺼풀이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예. 그게 사실은 얼굴 쪽이 붓는 게 눈꺼풀부터 그렇게 드러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어르신은 못 예. 느끼시더라도. 예. 근데 그렇게 얼굴이 붓는 거는 사실 좋은 증상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너무 눈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 한번 그 한의원에 내원을 하셔서 예. 몸 상태를 진찰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전체적으로요? 네, 몸 안에 그 수습 대상이 쉽게 말하면 물 대사가 제대로 안 되면은 그런 식으로 뭐 얼굴이 붓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 얼굴만 붓는 게 아니고 예. 알고 보면 사실 다리까지 다 같이 붓는데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 그래서 그런 상태들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뭐 얼굴은 안 붓고 이제 눈껍질만 그래 붓는데, 네. 그, 어디를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해요. 원래 그런 원인불명 질환이라든지 그걸 궁금할 때는 네. 그렇게 한의원에 가시면 예. 몸이랑 연관을 해서 봐주잖아요. 눈만 보는 게 아니고. 예. 그렇죠?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뭐 몸에 예. 그 수습대사가 문제다 이러면은 예. 그 뭐 비위라든지 그런 소화기 계통을 같이 보기도 하고 예. 아니면은 뭐 폐 쪽에 폐나 심장 쪽을 같이 봐주기도 하고 예, 심장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같이 보는 게 중요하세요. 너무 눈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왼쪽에 더 붓는다고 하셨는데 예. 꼭 왼쪽, 실제로 왼쪽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왼쪽이 문제가 아니고 원래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어르신 얼굴에서 왼쪽으로 조금 더 드러나 보이는 걸 수도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꼭 내원을 해서 예. 몸에 대해서 진찰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아버님, 고맙습니다. 네, 예.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그래도 원장님 예. 말씀 참고하셔서요. 건강이 예. 더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예, 예. 계속해서 다음 상담 전화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본인 상담이십니까? 아니, 아들 상담하려 하는데요. 네, 아들분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나이는 38세, 네, 몸무게 68, 네, 키는 167. 네. 지금 제 옆에 곽도원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네, 궁금한 거 말씀해 보시겠어요? 예, 우리 아들이 간 수치가 높고요. 네, 열이 많고, 네, 중성지방 수치도 높고, 네, 불면증, 변비, 네. 또 털이 잘 갈라지고, 입술이요? 예, 잘 턴다 하나. 네, 네, 피로도 자주 느끼고, 네. 그런데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아, 네. 스테로이드 제를 먹으니까는 간 수치가 높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떤, 간 수치가 높으면 또 약도 함부로 못 먹인다 해가지고, 네. 보약이나 뭐 좀 먹이고 싶은데, 네. 간 수치 때문에 약을 잘 함부로 못 먹이니까 뭐, 어떤, 해야 좋을까 싶어가지고, 일단은 네, 이렇게 오래된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쓰는 네. 거를 좀 남용하는 걸 주의를 해야 되고요. 네, 예. 그리고 그 간 수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 수치 약물을 오래 복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 독한 약을 많이 복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한약 쓰는 것도 좀 주의를 해서 써야 돼요. 예, 그렇다 해서 몸이 좀 허한데도 약을 못 먹이고 있어가지고 뭐 어떤 약을 좀 먹이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한약을 먹으면 간 기능이 점점 더 좋아지긴 하는데 예, 이렇게 다른 약으로 간 수치가 높아진 경우에는 예, 간 수치를 낮추는 약을 배합을 해서 같이 써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약들, 한약재들 중에 네, 그 소도지제라든지 그런 소도지제라는 약의 종류가 있어요. 예, 그런 약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인진이라든지 이런 계통의 약들은 이제 간 수치가 이런 비정상적으로 높은 분들 있잖아요. 약물 많이 드시고 그런 분들의 네. 간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예. 그런 계통의 보약을 쓰셔야 되고, 만약에 보약을 쓰시더라도 예. 그리고 기왕 한의원에 내원을 하시게 되면 네. 보약을 쓴다는 생각으로 내원을 하시는 게 아니고 네. 지금 갖고 있는 이 아토피라든지 예. 뭐 열이 많다든지 변비가 있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치료를 할 목적으로 내원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네. 그러니까 좋은 치료라는 거는 그래요. 우리 몸의 기력을 네. 그냥 단순하게 기력만 올려주자 이런 보약은 없어요. 그런 건 없고, 보약이라는 건 내 몸을 건강하게 하면서 기력이 올라가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지, 네. 다른 질환은 그대로 두고 내 기운만 올려주자 그런 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대로 아드님이 제대로 치료를 받게 되시면 그런 필요한 것들이 좋아지면서 그런 변비라든지 입술 트는 거라든지 아토피라든지 이런 게 같이 좋아지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그런 생각을 일단 가지시고 그 한의원에 내원을 하셔서 예.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나는 뭐 집에서 뭐 좀 한약재를 뭐 끓여 먹었어. 뭐 차요법이라든가 그런 네. 게 있나 싶어가지고. 집에서는 가드님 네. 같은 분들은 집에서 그렇게 하긴 쉽지 않죠. 그리고 보통 정상적인 분들도 좀 덜 아프신 분들도 예. 약재를 집에서 함부로 끓여 드시면 좋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뭐 약재들, 이런 인터넷에 어떤 약재들이 좋다든지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제 자칫하면은 그 오히려 남용으로 아니면 과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집에서는 어떤 걸 하시는 게 좋으시냐면은 네. 어떤 좋은 약재를 찾아서 먹이려고 생각하시기보다도 네. 고루고루 골고루 음식을 잘 먹게 해주시고, 예. 그리고 생활 습관을 바로잡게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근데 사실 이제 38 먹은 아드님이면 어머니가 뭐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본인이 느껴야지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방송이기도 하니까 제가 원칙적인 말씀만 드리자면, 네. 우리가 아침 잘 먹고 저녁 소식하고 식사 후에 바로 눕지 말고 좀 걸어서 소화를 시켜주고, 밤에 잠을 일찍 자고, 그리고 평소에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뭐 간이 많이 된 음식이라든지 나쁜 음식 먹지 않고 이 음식 저 음식 골고루 먹고, 이게 바로 이런 난치성 질환들 치료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제가 참 아쉬운 게 이런 습관들은 지키지 않고 어떤 약재 하나가 좋냐만 찾는데, 약재는 이제 진찰을 해서 그 약재가 강하게 필요할 때는 강하게 사용을 해야 되지만, 오히려 방향이 조금이라도 잘못 들어갈 경우에 부작용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게 되면은 이 생활 습관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예. 무조건 좋은 방향으로만 몸이 가게 돼요. 이 생활 습관을 만들게 되면은. 예. 생활 습관도 고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생활 습관도 예. 내가 하고 있는 습관이 잘못된 습관인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예. 예를 들어서 본인은 뭐 하루에 2시간씩 걷는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운동도 많이 한다고. 근데 좀 보다 보니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밥 먹고 숟가락 놓자마자 한숨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주변에 의료기관에 내원을 해서 어떤 게 지금 제 생활 습관이 맞는 건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증상이 심할 때는 내 몸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시간 투자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집에서 간단하게 해결하려고 한다. 그거는 이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성의가 부족한 거거든요. 시간 투자를 해서 전문가를 만나고 그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방식을 하셔야지만 빨리 좋아지는 거지, 집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시다가는 오히려 더 시기만 놓칠 가능성이 높으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활 습관은 집에서 고치시고, 그 외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들여가지고 꼭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머니,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말씀 참고하셔서요. 아들분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한의사 곽도원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한의사 김경민 원장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믿음을 전하는 농협 한삼인에서 6년근 홍삼 순액골드를 드립니다.